예, 이번 시간에는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는요, 그죠? 이제 데이터 분석까지가 했고요. 그 기초에 대해서 했고, 데이터 분석 기초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패키지가 뭔지,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취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했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가 가공이라는 게 있죠. 가공이고 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방대한 데이터겠죠. 그래서 빅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전부 다 썼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몇 개의 행을 갖다가 열을 갖다 끄집어낸다든지 아니면 몇 개의 행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조금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가공. 그죠?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 전부 다 분석할 게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떼내는 작업을 갖다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죠. 가공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 가공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느냐니까 이런 것이겠죠.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여기 데이터들이 없단 말이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의 한 개의 셀에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없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행 한 개를 갖다 완전히 삭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총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급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급여를 갖다 잘 안 적는단 말이죠. 잘 안 적었단 말이죠. 자기 급여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적은 데이터를 다 빼버리면 또 데이터의 분석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데이터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가 없다든지 혹은 이상한 데이터라든지 그죠? 그죠? 우리가 이걸 이상치라고 하는데요. 이상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어떤 그 통계적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상치는 없애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측치 있죠. 결측치는 없는 데이터잖아요.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살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정제. 그래서 정제와 가공으로 되어져 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공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그 행과 열을 갖다가 좀 이게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패키지가 디플라이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패키지 이름은 디플라이어인데요. 디플라이어라는 패키지인데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을 편리하게 하는 패키지다라는 거죠. 데이터 가공을 편리하게 한다라는 거고.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한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퍼센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등호 크다기호하고 그다음에 또 퍼센트 이렇게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파이프 연산자라고 하는데 파이프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 개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파이프잖아요. 파이프. 그죠? 이게 이제 파이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이프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기서 가공한단 말이죠. 우리 정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이렇게 수도물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필터에 따라 가지고 불순물이 이렇게 걸려주면서 이게 계속 지나가는 이런 파이프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마치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봐가지고 요걸 갖다가 부등호 기호로 보지 말고 화살표처럼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거꾸로는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흘려가면서 가공을 하는 걸 얘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참치 캔을 만들 때 참치가 이래 있으면 그 참치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흘러가겠죠. 이것도 파이프죠. 올라가면 얘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삶기도 하고 불순물 없애기도 하면서 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캔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뭘 한다? 파이프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R의 데이터 가공은 데이터 프레임을 기본으로 한다. 예.
우리 R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갖다가 가장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디플라이어는 어떻게 했냐니까 플라이어라고 하는 뭐가 있었냐니까 그죠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플라이어라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 패키지는 원래 R이라고 하는 언어, 우리 지금 우리 쓰고 있는 R 언어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속도가 좀 늦어서 이걸 갖다 다시 어떻게 한다? C++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중심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가 만든다 해서 디플라이어가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그죠? 데이터 프레임, 이제 이 플라이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보이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패키지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패키지 사이트를 가보면 써놓은 말이 뭐냐? 그러니까 split, apply, combine, 그죠? 뭡니까? 스플릿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apply 적용하고 combine 합치고 이런 전략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여기거든요. 여기 눌러가서 보시면 플라이어가 되어져 있는데 그 우리가 그 뭡니까 이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플라이어라고 하죠. 플라이어. 그래요. 플라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죠. 플라이어. 그죠? 혹은 플라이어스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펜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라이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뜻은 이렇게 얘들을 합친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합친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플라이어가 그죠? 이제 이 뭡니까? 발음이 얘랑 좀 비슷하니까 이게 플라이어를 갖다가 배치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플라이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가보시면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디플라이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라이브러리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인스톨 하겠죠. 인스톨 점 패키지 다음에 뭐 한다? 디플라이어라고 주는 거죠. 그죠? 디플라이어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큰 따옴표 빼먹었네요. 그죠? 인스톨이죠. 인스톨일 때는 언제나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라이브러리에서 디플라이어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메모리에 올려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패키지가 이렇게 부착이 되었겠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럼 주로 하는 게 뭐냐니까 추출하고 정렬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출발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필터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이프 연산이란 말이죠. 파이프 연산. 이게 파이프를 지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나온다. 데이터가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데이터가 흘러오다가 여기서 어떤 그죠? 정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다? 필터라고 하는 거죠. 필터. 그죠? 필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제 필터링이 되는데 이 필터링은 뭐 한다? 행 추출입니다. 행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행을 갖다 몇 개를 갖다 추출한다. 이럴 때 이 쓰는 것이 뭐냐니까 필터입니다. 요 반대 개념도 있거든요. 열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한다? 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줄이는 거. 요걸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 함수 이름을 잘 봐야 됩니다. 요 필터라고 하고 요건 셀렉트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이제 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csv exam 뭐 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 가지고 보면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파일을 갖다가 메모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메모장으로 csv 언더바 exam.csv로 만드셔가지고 얘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죠? 요를 가지고 작업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냥 메모장 올려가지고 그 메모장에다가 얘들을 갖다가 전부 입력을 하시고요. 그죠? 하고 저장할 때 뭐 한다? 그죠? 여기를 csv 언더바 cs exam .csv 이렇게 확장자를 마지막에 주게 되면 밑에 있는 파일 형식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고, 어쨌든 요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studyR이라고 하는 뭐에다가 studyR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에다 갖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브를 올렸으니까 exam 해가지고 뭐 한다? exam 해서 read.csv 파일, csv 파일이니까요. 컴마로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csv 언더바 exam.csv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exam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죠. 자, 얘를 갖다 뭐 뷰로도 한번 볼까요? 뷰로 해서 얘를 갖다 exam 한번 보시면 이렇게 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뷰 함수를 통해서 엑셀처럼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뭡니까? 파이프 연산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exam이라고 exam 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퍼센트, 그 다음에 부등호기에 크다 기호 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붙여 쓰는 겁니다. 이게 파이프 기호입니다. 됐죠? 그리고 얘가 필터를 쓰게 되는 거죠. 필터, 그죠? 필터를 줍니다. 필터에서 뭐를 준단 말이죠? 필터에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필터를 주려고 하는데 이 클래스가 이게 반이잖아요. 반인데 반에서 1반, 2반, 3반이 있는데 1반 것만 끄집어내겠다. 클래스를 갖다가 뭐 1반인 것만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행단위로 이렇게 추출하는 함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자, 클래스가 뭐인 거? 그죠? 일반인 것만 다 나온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갖다가 한 번 더 보면은요. 자, exam이라고 하는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쭉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필터링을 하는 거죠. 필터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 갖고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 흘러가는 걸 갖다 어떻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파이프 연산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exam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원래 있던 exam은 그대로 있고요. exam은 그대로 있고 흘러가면서 가공이 됐기 때문에 exam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무슨 말이고 하니까 여기서 exam이 있으면 그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그죠? 원래 데이터들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파이프 연산은 요 데이터를 흘러가면서 이제 지금 처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를 하고 싶다라면 다른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add underbar exam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생성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결과를 갖다가 어딘가에 집어넣고 싶으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인데 얘는 뭐라고요? 행추출 함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 vertical bar를 이용해서 중첩 조건문을 가능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두 번째 거. 그죠? 다시 한번 해보죠. 이그잼인데 얘가 파이프 연산자를 쓴단 말이죠. 근데 자, 이제 파이프 연산자 단축키 보겠습니다. 요 파이프 연산자 단축키 요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M이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 M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니폴레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면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M입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먼저 누르고 있고 M을 마지막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누릅니다. 같이.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M을 눌러주시는 거죠. 됐죠? 이렇게 주고, 자,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클래스가 이번에는 뭐 not equal 그죠? 일반이 아닌 것만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럼 2반, 3반, 4반, 5반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여기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매스가 50보다 크다든지 매스가 50보다 작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필터에서 가로 열고 이그잼 콤마 잉글리시가 80점 이상인 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뭡니까? 요 내용보다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됐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좀 보면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 밑에 있는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가 80점 이하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필터에서 잉글리시가 뭐 한다? 80점 이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일반이고 수학이 50점 이상. 일반 이고죠, 이고. 그죠? 요거 좀 잘못하시는 경우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타 언어에서는 M% 두 개를 쓰죠. 비트 연산일 때 M% 한 개만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M% 두 개를 쓰지 않고 M% 한 개를 씁니다. 그죠? 아예 비트 연산이었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2반이고 80점 이상. 2반이고 80점 이상. 그죠? 이상 80점 이상. 이고가 여기 되어졌죠. 엔드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화도 있습니다. 오화. 80점 이상이거나, 오화죠, 오화. 그죠? 거나, 요겁니다, 요거. 영어 점수 90점 이상. 90점 이상이고, 90점 이상.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9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90점, 그죠? 요게 이상이 아니고, 초과일 경우겠죠. 초과일 경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각각 점수가 50점 미만이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0점 미만, 50점 미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엔드와는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가 그죠? 붙여댑니다. 조건을 갖다가 그래서 1반, 3반, 5반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래서 클래스가 1, 3, 5일 경우에 추출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ercent in percent 그죠?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매치 연산자라고 합니다. 매치 연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매칭한다 해서 매칭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매치 연산자라고 많이 씁니다. 매치 연산자라고 사용하는데요. 그죠? 이 매치 연산자는 뭡니까? 요 중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바인 해가지고 컴바인 함수를 써가지고 1, 3, 5반인 거에 들어가면 이렇게 쓴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클래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1반에 관계된 것들만 전부 다 들어가겠죠. 이건 클래스 2는 어떻습니까? 2반에 관계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고 싶다라면 실제적으로 새로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 만들고 싶다라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 갖고 할당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두 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건 어떻습니까? 달러 쓴 거. 달러는 뭐죠? 달러는 우리가 아래서 기본적인 요소죠. 클래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렇죠?
달러를 붙여가지고 mass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변수. 그죠? 변수. 열이죠, 열. 그러니까 열. 이거죠, 열. 칼럼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민을 통해 가지고 1반과 2반에 있는 평균을 쓴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로 만들 수도 있겠다. 여기에 있는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라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이따 해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부터 먼저 한번 인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요 select라고 하는 함수를 보도록 하죠. 열을 추출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필터였죠. 필터. 그렇죠? 얘는 말을 잘못했네요. 행을 추출하는 거였습니다. 자, 거기에 반대되는 열을 추출하는 것이 뭐다? select가 된다. 그렇죠? 얘는 열을 추출한다. 그래서 열을 추출하는 함수다라는 거죠. 함수 없이 행열을 추출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대괄호에서 우리가 보통 열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한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쓰면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면, 그죠? 이 열 빼고 나머지 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죠? 열이 있는데, 그죠? 두 번째 열을 빼고 나머지 1번, 3번, 4번 열만 쓰는 거다. 이런 거죠. 이렇게 추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프 연산을 이용한 디플라이어라는 패키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건 뭡니까? 중간에 대괄호에서 컴마가 있으면, 컴마가 없으면은 얘가 열을 나타내지만, 컴마가 있으면은 앞에 거는 뭐가? 행을 나타내고 뒤에 거는 열을 나타내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열이 되는 건데, 열을 갖다가 그죠? 1과 여기서 1부터 2까지죠. 1 콜론 2까지죠. 3이면 1부터 콜론 3까지. 이런 식으로, 그죠? 해서 그 특정 열만이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괄호에다가 컴마 쓰는 거, 요거 한번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select인데요. select인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그잼을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M 누른 다음에 뭐 한다? select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elect를 쓰겠습니다. 그죠? 클래스가 뭐인 것만, 클래스가 클래스인 것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얘가 id 클래스잖아요. 클래스와 math와 English만 이런 식으로 한번 차출해내는 거죠.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됐죠? 자, 이럴 때는 이 세 개 다 쓰는 것보다 어떻다?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를 갖다가 그죠? 하려면 ID하고 사이언스를 갖다가 제외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스를 제외시킬 때 이렇게 마이너스 주는 거,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연산 쓰는 거 써서 매스와 잉글리시 두 개를 없애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거 일반에서 클래스 일반에서 영어 점수만 보여주게 한다. 그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 이그잼에서 컨트롤 시프트 M 누르고 뭐 한다? 필터를 주는 거죠. 필터를 주고 됐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뭡니까? 가로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여기서 뭐 한다? 클래스가 1이고 이것만 잘라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되면 행에서 일반만 잘릴 거고 그래서 추출될 거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영어 정수니까 잉글리시만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꼴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꼴 하나 더 주고 이렇게 보시면 영어 점수 갖고 온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디플라이어라고 하는 뭡니까? 이 패키지에 하는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이그잼에서 셀렉트를 해갖고 헤드만 보는 거죠. 헤드의 소괄호는 삭제했습니다. 안 썼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어때요? 요것도 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고 이제 아이디와 매스가 나올 텐데 그 중에 뭐만 6개의 행만 총 6개죠. 그죠? 이렇게 좀 말이 그런데 6개만 이렇게 행을 갖다가 끄집어낸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 파이프니까요. 지나가면서 뭐든지 이렇게 가공되는 대로 보여줍니다. 그죠? 이건 어떤가요? 테일 중에 10개만 보여준다. 밑에서부터 10개만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arrang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arrange라고 하는 함수죠. 그죠? 오름차순 정렬 함수거든요. 오름차순 정렬 함수다. 그죠?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arrange를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겠죠. 쓰는 건데, 그죠? 쓰는 건데,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겠죠. 그러죠. 숫자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요. arrange라고 하는데, arrange를 갖다가 뭐 하면, 그죠? 이걸 갖다가 거꾸로 쓰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descending을 쓴다. 그죠? 그래서 이 ascending이잖아요. ascending이고 이건 descending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ascending이 되는 거고 arrange를 쓰면 기본값은 ascending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 내림차순은 당연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가지고 뭐 한다? 정렬을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어라고 하는 연도를 갖다가 그죠?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으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매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스로서 정리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한다? 매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하는데 매스를 갖다가 이그잼 밑에 있는 매스를 보면 어때요? 점수가 그냥 입력된 순서대로 들어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정렬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쓴다? arrange를 씁니다. arrange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여기 이그잼, 컴마, 그죠? 이그잼 갖고 하고, 뭐 한다? 매스,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보면은, 매스 단위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역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description 줘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매스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고 하니까 우리가 디플라이어 패키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행을 추출할 땐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라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열을 갖다 추출할 때는 뭐 한다? select라고 하는 걸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